다음 세 번째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택트 시대 서울 스마트워크, 스마트 오피스에 대한 제언에 대해서 서울 디지털 재단의 한태환 기업협력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서울 스마트워크 그리고 스마트 오피스 제언이란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한태환입니다. 발표 목차는 추진 배경 그리고 국내외 동향 그리고 비전 및 전략 그리고 주요 과제 기대 효과로 진행하겠습니다. 추진 배경을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근로 형태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0년도 대비해서 이제 2019년까지 36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9.6%에서 19.4%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18개 강력 지자체 중에서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근로 시간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 대한 이제 혁신적인 솔루션 제시가 필요하다. 두 번째 추진 배경은 이제 근무 방식 다양화 요구에 이제 직면하게 됐다. 그 스마트 시티라는 것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변화만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이제 바뀌고 스마트해지는 것을 이제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지식 근로자 비중 상승에 따라서 이제 유연 근무제 확산세가 이제 뚜렷해졌고 SKT와 같은 이제 SKT와 같은 이제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업무 방식 선진화의 일환으로 이제 20분 내에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스마트 오피스를 갖다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추진 배경은 이제 공무원과 산하기관의 대응 체계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 팬데믹 상황에서 이제 공무원들하고 산하기관들 스마트워크 인식 및 지원 인프라는 거의 뭐 제한적이고 한계점이 많았는데 세부적인 사례를 보자면 2015년 기준에 이제 본청 공무원들 18,000명 중에 유연 근무제 시스템에 등록된 인원이 3,300명 정도 수준이었고요. 특히나 이 중에서도 이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이용했던 인원은 이제 100명 정도, 굉장히 미미한 수준에서 이제 이용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5개 서울시 산하 출자 출연 기관들이 있는데 이 중에 자체 스마트 워크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시설관리공단 1개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면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스마트 워크를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재단 같은 경우는 서울시 최초로 적용을 했고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 추진 배경은 이제 중소기업의 스마트워크 격차가 대기업에 비해서 이제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프라 및 재교육 지원이 좀 필요로 해졌다. 그런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관련 국내 동향입니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90년대 초반부터 원격 근무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이루어졌고요. 96년에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고 2010년도에 관련 법을 갖다 통과시킴으로써 연방 정부 기관의 이제 원격 근무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됩니다. 특히나 워싱턴 DC 인근에 이제 14개 스마트 워크 센터가 운영 중에 있고요. 관련된 뭐 교육도 관련 사이트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원격 근로를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통난이라든가 일가정 양립 그리고 근로자 통합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네덜란드는 이제 15세에서 64세 근로자 비중이 한 35% 정도고 EU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건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008년도부터 전국적으로 한 100개의 스마트 워크 센터가 운영되었는데 현재는 이제 운영되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 국내로 좀 살펴보면 중앙부처에서는 행안부가 주도적으로 2010년도부터 2010년부터 현재까지 17개 스마트 워크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의 단점은 이제 이용 대상이 공무원 그리고 기재부가 지정한 360개 공공기관에 한정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영상회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민간에게도 일부 개방되어 있지만 나머지 공간은 활용이 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의 이제 10년간의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된 스마트워크의 국민 인지도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 서울시에도 2010년도에 서초구 소재하고 있는 서울시 데이터 센터 2층 내에 관련 센터를 조성했었는데요. 16년까지 7년간 운영을 하다가
이용률 저조 그리고 지속적인 유지 관리비 지출에 근거해서 2016년 7월에 폐쇄된 바 있습니다. 관련 센터 비전 및 전략은 이제 민간 스마트워크 지원 인프라를 통한 서울형 워라밸 선도 그리고 팬데믹 업무 환경 대응이란 비전 하에 3대 정책 목표와 3대 추진 전략 그리고 9개의 실행 과제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런 그 배경 하에서 서울시가 워라밸 시대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는 서울의 아이덴티티를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를 위한 이제 추진 방향은 3개 정도로 잡아봤는데 기존에 이제 공공 중심의 스마트워크여서는 안 될 것 같다. 민간이 함께 공유하고 누려야 될 것 같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민간 참여를 유인하고 지속적 확산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시 관련 제도 정비부터 시작해서 이를 통한 이제 추진 동력 좀 확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비대면 방식의 라이프 스타일 적응력 향상을 위한 센터 내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이를 공공이나 민간에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략별 세부 과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전략인 권역별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 및 운영 같은 경우는 3개 과제로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과제로 입지 발굴과 선정이 필요한데 시 도시기본계획상에 이제 5개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그 5개 권역 기준을 준용을 하되 388석 규모의 워크플레이스가 좀 필요할 것 같다. 근데 이제 센터라는 게 이제 인프라라는 게 한번 구축할 때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는 이미지에 보시다시피 서남권과 동남권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이미 구축한 센터 인프라가 이미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서부권, 동부권 같은 경우는 시 행정재산 위주로 선정하는 게 어떨까라는 안을 드리고 도심권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 출자 출연 기관이 총 25개 정도가 운영 중에 있는데 가장 많은 소요가 발생하는 것이 시청 그리고 시의회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시청 인근에 별도로 조성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용 대상 그룹 확대고요. 일단 이용자 모객이 기본 모수가 되는 인원이 서울시 본청 공무원만 하더라도 1만 명이 넘고 토출기관 인력이 2만 8천 명 그리고 민간까지도 일부 이 시설을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과제 같은 경우는 단순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이 센터 내에 다양한 이제 혁신 솔루션을 갖다 개발하고 적용하는 역할을 좀 부여를 하자라는 겁니다. 기존에 이제 그래서 안에 이미지 좀 작긴 합니다만 사무 공간 영상 회의실뿐만 아니라 기업의 혁신 기술을 전시하고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가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비대면 경영 지원을 위한 스마트 오피스가 좀 개발돼야 될 것 같다. 발표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VDI 도킹 시스템 같은 경우가 만약 개발되고 적용된다면은 업무 환경 이제 그 플랫폼이 이제 기존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넘어갈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훨씬 더 용이해지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제 참고 자료를 하나 좀 공유를 드리고 싶은데요. 기존의 행안부 스마트 워크센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 그리고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360개 임직원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 규모는 국내 17개 그리고 입지별 평균 좌석 수는 27석 정도고 입지 선정 당연하겠지만 행정부처 등 주요 기관 청사 인근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기는 인프라는 사무집기나 영상회의실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서울시에서는 이제 팬데믹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다양한 기관, 다양한 부서에서 스마트 워크 센터 구축에 관한 다양한 안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중인 걸로 확인했습니다. 행정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서울시 주요 권역에 한 12개 정도로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가지고 좀 세부 실행 계획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서울시설공단이랑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 간 스마트 워크스테이션을 설립하는 것 같다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용 대상은 서울시 투출기관 임직원이 될 것 같습니다. 시설공단과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지하철 역사 389곳에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건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2차로 재건축 등 신규 아파트 내 민간형 스마트 워크 공간을 갖다가 조성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입지별 평균 좌석을 5석 정도로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인프라 같은 경우가 사무집기, 영상회의 좌석 그러니까
행안부 수준에서의 고민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용 대상을 이제 민간에게까지 확대하겠다는 거고요. 조성 규모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지 인근에 4개 그리고 출장형 1개,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가 되고 구현이 된다면 향후에는 육아 연계형 스마트 워크센터까지도 확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아 시설 안에 혹은 인근에 이제 관련 스마트 워크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제안드리고 있는 이제 입지별 평균 좌석은 한 75석이 좀 넘는 수준이고요. 좀 특이한 점은 서울시 이제 어떤 행정시설 근처가 아니라 서울시 외곽입니다. 실제 공무원 그리고 투출기관 임직원들의 이제 그 거주지가 굳이 서울로 제한되어 있지 않고 경기도까지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을 갖다 감안해서 해서 서울시 외곽에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센터 안에 들어가는 게 적합한 걸로 인프라 그리고 솔루션으로는 뭐 디지털 솔루션들이 다소 좀 집어넣어 봄직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전략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워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기반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 세부 과제 2개를 제시를 하고 싶은데요. 일단 공공부문 복무제도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재단 또 처음으로 이제 스마트 워크 재택근무를 하게 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가 좀 다수 있었는데 근태 관리라든가 주기적인 이제 정기 회의들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방침, 기본 원칙을 수립하는데 다수의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이게 팬데믹 상황에서 즉시 이제 대응하거나 업무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비팬데믹 상황에서도 일정 임직원 비율은 이런 재택근무라든가 스마트 워크를 체험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가 일정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전면 시행했을 때 업무 연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지 않을까. 그리고 과제 2번째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스마트 워크 활성화를 위한 포상이라든가 그리고 경영평가 지원만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활용도가 굉장히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재단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교육이라든가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연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센터를 운영하는 인력들 같은 경우는 시 공공근로라든가 뉴딜 일자리 등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연계를 해서 일자리 창출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민간 스마트 워크 센터 설립 지원까지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그리고 2015년도까지 행안부에서 이제 민간 중소기업 협단체를 대상으로 단체당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민간 스마트 워크 센터 설립을 지원을 했었는데 그 2년 사업을 하고 이후에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민간 스마트 워크 센터를 지원하고 지원된 공간의 일정 부분을 공공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공간을 공유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스마트 워크 센터를 구축했을 때 기대 효과는 한 4개 정도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공부문 같은 경우는 공공부문 임직원 38,000명의 스마트 워크 역량이 일정 부분 강화될 거다. 그리고 이를 저희가 재단에서 추산했을 때 재단 수출 기관들의 임직원의 관내 출장이 연간 123만 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센터 인프라를 활용하게 되면 업무 효율 증대라든가 이동 시간 감소 등 유무형 비용 감소가 일정 부분 가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민간 지원 같은 경우는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워크 민간 대상 스마트 워크 지원을 통해서 중소기업 스마트 워크 문화 확산 그리고 촉진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 역할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에 운영하는 전담 인력 같은 경우를 뉴딜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를 연계시켜서 일자리 창출에 일정 부분은 기여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혁신 스마트워크 솔루션이 다수 개발되어 있는데 이걸 실증하고 적용하는 곳이 거의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증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한 제품 판로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하나의 기대 효과는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남권, 동남권에 이미 인프라 구축되어 있고 신규 인프라는 제한적으로만 하면 되기 때문에 관련 구축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될 것 같다. 그리고 일기준 센터 근무 한 388명, 그 센터에서 이제 임대하게 되는 이제 노트북이라든가 영상 카메라를 활용한
재택근무 지원이 한 2,000명 수준은 1기준 2,000명 정도는 가능할 거기 때문에 이 경우 시공공부문 임직원의 6.3%를 수용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련 센터를 조성하는 기본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하면서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태환 팀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언택트 시대를 준비하는 접근 방법으로서 스마트워크와 스마트 오피스를 소개하고 서울 스마트워크 센터의 추진 전략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택근무와 스마트워크는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반강제적으로 좀 시행된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감염병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실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최전방에 일선에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위기 상황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부분에서도 스마트워크나 스마트 오피스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